네, 안녕하세요. IMJ 투자자문 애널리스트 제이슨입니다. 네, 9월 6일 특별한 시황과 투자 전략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감 시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황을 요약을 하면은 미중 무역 협상을 좀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무역 전쟁 완화에 대한 좀 기대를 부추겼는데요. 미국 서비스 경기가 이제 좀 제조업 둔화에도 선전을 하면서 5일 현지 시간이죠. 무역 전쟁 뉴욕 증시에서 블루칩 그러니까 우량주죠. 블루칩 클럽인 다우존스가 전날보다 372.68포인트 1.41% 오른 26,728.1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38.22포인트 오른 1.3% 상승한 2,976포인트의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139.95포인트 1.75% 오른 8,116.8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중국 상무부 이제 류허 부총리죠. 부총리가 미국의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죠. 그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다음 달 초쯤 해서 이제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미국 경제방송이죠. CNBC에 등에 따르면 이제 양측이 고위급 협상에 앞서서 이달 말쯤이나 중순쯤이 될 텐데 실질적인 이제 협상 진전을 위해서 차관급 실무회담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오는 17일에서 18일 미국 통화정책 결정한 FOMC가 있죠. FOMC를 앞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번 달 기준금리가 0.25% 정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시장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정도로 인하폭이 예상된다고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상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될 경우에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좀 낮아 보이지만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진전 효과도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사실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미국 뉴욕 증시가 많이 올라간 반등에 성공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됐을 경우에는 좀 굉장히 큰 악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되게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또 미국 주요 신문에 따르면은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이 언론 인터뷰나 공개 연설 등을 봤을 때 0.5%포인트 이상의 대폭 금리 인하는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연준 내부에서 위원들이 있잖아요.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 금리 하락 등 해서 이제 경기에 대한 시장의 그런 신호가 좀 부정적인 신호가 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준 위원 대다수가 지난 이제 10년 이상 미국의 그런 경기 확장세가 좀 완만하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큰 폭으로 가져갈 만큼 미국 경기가 그렇게 둔화되거나 침체의 그런 신호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기대가
이 정도로 뭐 그렇게 크게 경기 둔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것처럼 네, 이런 안 되고 있죠.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 경기 둔화에 대한. 네, 뭐 어제랑 그저께 발표된 그런 저희 지표들을 보면은 네, 미국 제조업 지수는 좀 시장의 그런 예상보다는 네,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으로 그런 결과치가 나오지 못했죠. 근데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는 네, 뭐 제조업 둔화에도 불구하고 좀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미국 그러니까 어제 기준이죠.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한 8월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6.4를 기록했는데 네, 7월과 비교해서 네, 7월은 이제 53.7 정도였죠. 네, 그보다 좀 더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그 전문가 예상치 53.8을 조금 크게 웃도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PMI 지수는 50이 네, 경기 확장과 위축을 나누는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50보다 높게 발표되면 네, 확장 국면에 있다는 뜻이고, 네, 그리고 서비스 기업의 그런 신규 주문이 네, 6% 이상 늘면서 서비스 PMI가 개선됐다고 네, ISM이 네, 발표를 했네요. 반면에 이제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약 한 3년 정도 만에 처음 이제 위축 국면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좀 제조업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네,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네, 반증이겠죠. 그리고 뭐 제조업 지수를 좀 살펴보면 지난 3일 이제 ISM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 PMI가 49.1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달에 비해서 전달은 이제 51.2, 그래도 50포인트 이상이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대폭 떨어진 수준이겠죠. 그래서 50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런 확장이 아니라 좀 위축, 네,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그런 지표가 나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제조업 PMI가 이제 50을 하회한 것은 35개월? 네, 거의 한 3년 정도 만에 처음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ISM은 미중 무역 전쟁을 가장 큰 네, 그런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가장 큰 요인으로 네, 지목을 했고,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면서 네, 소폭 늘었는데요. 어제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네, 미국의 지난주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네, 21만 7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이제 1,000건 정도 증가를 했고, 4주간 평균 실업수당이 청구 건수가 이제 21만 6,250건으로 1,500건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업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네, 지표상으로 긍정적인 결과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좀 주요 이슈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영국 관련해서 좀 큰 이슈가 나왔죠. 네, 이제 요즘 이제 원래는 10월 31일부로 브렉시트가 네,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이제 영국 의회에서 네, 신임 총리인 존슨 총리에 조금 대응을 해서 최대한 노딜 브렉시트를 막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가면서 네, 그쪽으로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는 조금 없는 방향으로 네, 조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어제 유럽 지수는 그 영향으로 뭐 영국 브렉시트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영국만 조금 부정적인 지수 영향이 있었고요. 나머지 뭐 유럽 주가 지수나 아니면 독일 등 이제 그런 다른 프랑스 그런 주요 국가의 지수는 전부 다 네,
상승을 기록을 했고, 영국만 0.55% 내린 7,271.17%로 마감을 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제 보시면 영국만 0.55% 정도 하락을 한 채 마감을 했고, 프랑스랑 이제 영국 유럽 범유럽 주가 지수 이제 스톡스 유럽 500이죠. 뭐 대부분 다 주요 국가는 그 유럽 쪽에 있는 이제 주요 국가는 대부분 다 상승을 한 채 마감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영국 그 총리가 이제 의회에 대해서 노딜 브렉시트 그 법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절대 미루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강하게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총리가 어제 뭐 어떤 일정상에서 연설을 한 내용을 보면은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해서는 절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하면서 뭐 때문에 브렉시트를 더 연기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네, 라고 그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네. 전날 이제 전날이죠. 네,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영국 하원에서는 브렉시트 3개월 연기를 골자로 한 법안을 가결을 했고, 힐러리 벤 노동당 이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존슨 총리가 이제 10월 19일까지 이제 유럽연합과의 브렉시트 재협상에 실패를 할 경우에는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요청을 EU 측에 강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 기준으로 보면은 노딜 브렉시트를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국 총리는 10월 31일에 노딜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브렉시트를 감행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입장이고요. 그리고 총리 말고 이제 의회 쪽에서는, 특히 하원 입장에서는 노딜 브렉시트는 절대 없다. 네, 최대한 연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뭐 유가나 달러를 한번 보면은, 유가는 어제 기준으로 뭐 0.07% 정도 소폭 상승해서 60.7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된 상태고요. 그리고 뭐 WTI 같은 경우에는 4센트 정도, 배럴당 4센트 정도 상승한 56.3달러 정도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뭐 0.05% 정도 내린 달러 인덱스가 98.41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53분인데요. 네, 장 전에 한번 예상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8시 53분 지나고 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금 2000포인트를 어제 넘어섰죠. 네. 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제 2000포인트 마감, 2004.75포인트로 이제 마감하면서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등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어제 기준이죠. 어제 2000포인트를 넘어서지 않을까 예상을 했고, 좀 강하게 올려서 2000포인트 위에서 안착하게 된다면 뭐 미중 무역 분쟁이나 한일 무역 분쟁에 있어서 좀 큰 악재가 있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좀 상승 추세 이어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2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당분간 뭐 한 10월 전까지는 조금 상승 추세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8시 55분 장 시작 전 5분 전인데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 예상 추이가 0.2%에서 3% 내외로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0.6% 등락 반복하고 있는데요. 0.5% 내외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디 지수라고 하죠. 지금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50 정도가 조금 기준선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50 정도. 650포인트를 언제쯤 넘어서느냐, 좀 강하게 반등을 해서 650 정도를 찍고 강하게 돌파를 한다, 상승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10월 초나 10월 초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예상 체결 등락률 한번 볼까요? 좀 강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3부 토건이 11.87% 전일 대비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한일시멘트, SC엔지니어, 고려산업 등의 종목이 조금 강한 상승 흐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농심이나 진양화학도 5% 그리고 3.89%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한번 볼까요? 이제 장 시작 3분 전이네요. 장 시작하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제 어제 그 미국 증시나 이제 중국 증시 관련해가지고 좀 주요한 특징 그리고 흐름, 시장의 흐름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그런 전략이라든지 좀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특징점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잠깐 간단하게 어제 주요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은 이제 7월 달에 좀 금리 인하를 했는데, 8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한 번 더 하지 못했던 것은 이제 9월 FOMC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은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 추세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혹시나 금리 인하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를 하겠죠.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경제 정책을 거의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크기 때문에 쉽게 이제 미국보다 선제적인 그런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 왔고요, 여태까지. 그래서 지난 7월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의 이제 급작스러운 무역 규제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폭 빠졌습니다. 1200원대를 깨고 밑으로 내려왔죠. 이제 결국에는 시장 이제 그 참가자들이 결국 미국이 통화량 관련해서 어떤 FOMC 전후로 해서 어떤 제스처를 이제 취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라고 다들 이제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장 시작 20초 전입니다. 장 시작 20초 전이고요. 시작하면은 이제 지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고,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6일 장 시작했고요. 시작해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2015.54포인트, 0.54포인트 상승한 이제 장 시작했고요. 아까 예상치보다 조금 더 들어 올리는 모습으로 장 시작을 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4% 상승 출발했고 637.07포인트 오른 모습으로 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는 1.42%, 1.53%, 1% 이상 상승하면서 장 시작하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좀 좋은 흐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네요. 현재 시간 0.84% 상승하면서 83,700원, 83,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제 보합이었는데 현재 강보합 0.39% 상승 출발하고 있네요. 128,500원 기록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1%대 이제 하락 출발하면서 146,000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상승 출발하고 있네요. 165,500원 기록하고 있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0.6% 소폭 상승하면서 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46,5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 19만원, 이제 최근에 19만원 위로 이제 안착을 하면서 현재 193,900원 0.36%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CJEN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6만원대에서 조금 16만원 내외로 박스권 형성하면서 159,300원 현재 약보합 추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큰 이슈가 나왔죠. 블록데일 관련해가지고 좀 이따가 한 3, 4분 뒤쯤 해서 KMW 관련해서 5G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제 블록데일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좀 어제 하락폭을 좀 키웠는데요. 현재도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인 1% 가량 이제 하락 출발하고 있네요. 71,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메디톡스도 0.75%, 0.67% 상승하면서 각각 상승 추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보시면,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면 일단 지수 2015.71포인트 상승 추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수세,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 이제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요. 하이에나님, 드라이버타임님, 제가 방송을 어제부터 이제 실제로 시작하고 있어서 채팅창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익숙치 않아서 조금 최대한 빨리 적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타임님, 이제 블록딜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KMW 그 관련해가지고 이따가 한 3분에서 4분쯤 뒤에 5G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설명 잠깐 드리고 네, 한 3분에서 4분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지금 네, 외국인과 개인은 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 네, 매도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예상하기에 외국인이 오늘도 그러니까 어제 제가 예상을 했는데 오늘도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이 좀 매수세가 들어와야 그 지수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큰 폭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조금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네, 예상을 계속 해봅니다. 일단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둘 다 네, 보시면은 잠시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3.6%, 3.63% 네, 상승 마감을 했고 SK하이닉스 보시면 비슷하게 3.75% 정도 상승을 했죠. 둘 다 3% 이상으로 상승을 했는데 네, 상당한 의미를 좀 가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가 이제 고가 권역을 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가 이제 잠시만요.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고가 권역을 네, 지금 만들고 이제 뚫었죠. 네, 어제 기준으로 좀 뚫었어요. 그저께까지는 이제 8만 원대까지 이제 안착을 했다가 어제 강하게 이제 갭 상승하면서 뚫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SK하이닉스처럼 이렇게 그림을 네,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죠. 잠시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고점을 향해서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이제 좀 뚫었죠. 뚫으면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그런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한번 보시면은 고가 근역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고가 근역 뚫을 가능성이 좀 크죠.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 그 하락장에서 낙폭이 SK하이닉스보다는 네, 작았습니다. 이 낙폭이 좀 작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 SK하이닉스처럼 이제 고가 권역을 뚫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중요하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런 전기전자 업종이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수세가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오면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강하게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어제는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그 전날까지는 매도세가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강하게 상승해주는 흐름 네,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네,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죠.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려주려면 어제랑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를 좀 강하게 네, 이어나가 줘야 네, SK하이닉스와 비슷한 흐름을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좀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9월 11일인데요. 네, 옵션 만기일이 제 예상대로라면은 4거래일 정도가 남았는데
뭐 3거래일인가요? 네, 그 3, 4거래일 동안 추세를 좀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 네, 보여집니다.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3, 4거래일 정도까지는 뭐 현재 시장의 분위기상 좀 이어가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이제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좀 뭐 뭐 시장 흐름을 크게 뭐 바꾸거나 그렇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좀 그런 기조를 네,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5G라든지 반도체, 이제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조금 대응을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까 드라이버 타이미 님이 이제 여쭤보신 이제 그 저희 블록딜 관련해 가지고 네, 마지막 순서였는데 좀 당겨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블록딜 잠시만요. 블록딜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메모장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네, 블록딜. 블록딜이라면 이제 일단은 주식을 이제 대량으로 보유한 그런 이제 보유하고 있는 뭐 주요 주주가 될 수도 있고 뭐 대주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대량으로 보유한 자가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이제 매수자를 먼저 구해 가지고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네, 그 시장이 끝난 다음에 장이 마감한 다음에 그 이후에 지분을 넘기는 그 거래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장중에 그런 이제 본인의 이제 보유 물량을 넘기는 게 아니라 장이 마감한 뒤에 네, 지분을 넘기는 그런 거래를 블록딜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블록딜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그런 급락, 그러니까 대주주의 지분을 넘기는 거다 보니까 이제 공시라든지 이제 뉴스에도 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장중에 뭐 대주주가 뭐 그런 지분을 좀 줄였다, 장중 매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악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이제 장중에 주가 급락은 좀 피할 수 있겠지만 다음 날 주가가 좀 하락할 확률이 이제 높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증권사나 기관 투자자가 지분을 이제 대량 매입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대신에 그 당일 종가보다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보통 뭐 5%에서 한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 정도 가격에 주식을 네, 받아가는 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드라이버 타임님께서 네, 문의를 주셨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한번 KMW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라면은 어느 정도 어제도 그게 주가가 반영이 뭐 시간의 거래나 그때 반영이 됐으려나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시쯤 해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제 하락폭이 조금 컸나요? 한번 몇 퍼센트 정도 하락을 했나요? 잠시만요. 살펴볼게요. KMW 어제 마감을 5.91% 정도 하락을 했네. 거의 6% 하락을 했는데, 어제 하락폭이 좀 큰 탓인지, 오늘은, 네, 그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지는, 네, 않네요. 소폭 상승한 흐름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72,100원 기록하면서 0.5%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5G 네, 대장주기도 하고 크게 매출도 그만큼 이제 따라오고 있기도 하고 성과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블록딜 관련해서 그런 이제 조정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요거를 매수의 신호로 봐야 되느냐, 매도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리는데 제 생각에는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 2시쯤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블록딜이 고가 권역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고가 권역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게 대주주 물량이 지금 매도 형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느냐 하고 어제 좀 질문 주신 분들이 좀 많아요. 블록딜이 이제 고가 권역에서 이루어지면은 KMW가 이 정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최고점에서 이제 올라와서 블록딜이 이루어지고 거래량 또한 이제 터졌죠, 어제. 네, 터지게 되는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이게 좀 매수 신호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꼭지점을 이제 그러니까 고가 권역을 한번 치고 갈 거라고 봐야 돼요. 그 말인즉슨 어느 정도 조정을 좀 거치는, 네, 너무 장기간이죠. 단기 상승도 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엄청난 상승을 했죠. 네, 지금 올해 초, 그러니까 3월부터 이제 상승 랠리를 시작해가지고 근 6개월 가량 계속해서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단기 고점이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리라고 예상은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의 신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 5G로 대표되는 종목이 이제 KMW잖아요. 그럼 다른 5G 종목들은 블록딜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그럼 다른 5G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여기서 어제 이제 KMW 블록딜 뉴스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5G 관련 종목들은 뭐 여기서 눌림목을 주거나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을 좀 이제 거칠 때 네, 큰 비중을 씻지는 마시고, 만약에 이제 5G 종목에 관심이 좀 많으시다 그러면 조정 국면을 거칠 때, 눌림목을 줄 때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네,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5G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지금 크게 시세가, 네,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국면은 거치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 흐름을 크게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5G가 단기 고점에, 네, 형성이 됐다. 네, 정리를 하자면 5G 업종은 단기 고점 형성,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잠시 쉬어간다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네요.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네, 시총 상위주 중간 흐름 한번 살펴보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1%대 상승을 했는데 조금, 네, 오늘 1% 내외에서 조금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SK 하이닉스는 아까 상승 흐름에서 좀 하락 전환을 했네요. 왜냐면 삼성전자를 비교를 해가지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큰 폭으로 단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가거나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서 좀 못다 해드린 좀 말씀이 많은데, 네, 다음 주로 조금 미루고 조금 더 좋은 정보로, 네,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에도 좀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네,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IMJ 투자자문의, 네, 데이비드 전문가님의 방송이 이어질 텐데요. 네, 조금 더 전문적이고 좀 더
투자 전략이나 네, 시황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네,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성투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